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트레이더의 세계 나는 전업 투자자다 진행의 김성입니다. 투자자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본업을 유지하면서 이 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부수적인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한 장은 품고 다닌다. 이런 말처럼요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전업 투자자로의 전향을 꿈꿔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섣불리 뛰어들기엔 두렵고 또 많이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누구나 상상해봤을 법한 전업 투자자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전업 트레이더 김기호님, 이성우님, 오주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세 분이 어떤 분들인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가까이 계신 분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업투자자 7년차 오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투자자 이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김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세 분과 인사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세 분은 언제부터 주식 투자를 하셨나요? 저는 27살에 시작하여 7년차가 되었습니다. 네, 한 7년 동안 하셨고, 네, 네. 가운데 계신 김기호님은요? 저는 2007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이제 네. 전업 투자를 한 거는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이면 지금 몇 년 차시죠? 이제 14년이 된 것 같네요. 14년. 예. 꽤 길게 하셨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또 투자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성우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20살 때 그때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뭐 주식을 뭐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누가 뭐 주식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만들게 됐고 그때 이제 워낙에 소액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제 전업 투자를 하게 된 건 한 지금 이제 6년 차 됐습니다. 각자 뭐 한 7년 정도 되셨고 두 분은 이제 10년이 훌쩍 넘은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오고 계시는데 아마도 이제 전업 투자로 투자를 하기 이전에는 직장 생활을 또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물류 회사에서 네. 지게차 운전을 했어요. 질문이 뭐였지? 직장 생활 어떻게? 이전에 이제 직장 생활 병행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몸이 좀 고된 일을 했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투자 철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거의 장기 투자식으로 이제 매매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네네. 그때의 투자는 어떻던가요? 그때는 이제 성과가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손실이 컸던 것도 아닌 네,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장기 투자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일을 하면서 이걸 보게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삶의 질적으로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돈도 크게 번 것도 아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장과 병행하다 보니까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또 투자를 하려면 집중도 조금 떨어지고 네. 양쪽 다 집중이 떨어지게 마련이기는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성우님은 어떤 직장에 다니셨어요? 저는 그 설비 업체 그 이제 구매팀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요.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그때 일을 하면서 전업 투자를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건 사실 제가 이제 능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급여라든지 이런 게 사실 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전업 투자의 길을 뛰어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그 방향을 선택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때는 제가 이제 29살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젊음이 지나가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도전 안 하면 나중에는 절대 다시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냥 뭐 제가 무슨 수익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본업을 유지를 하면서 투자를 할 때 뭐 성과라든지 뭐 삶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땠어요? 본업을 하면서는 사실 제가 이제 뭐 중장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뭐 큰 금액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성과도 없었고 사실 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왜냐 이제 월급이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월급 들어오면 아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네, 놀고 그러기에 바빴지 지금처럼 뭐 이제 전업투자를 하니까 그나마 이제 죽어라 해서 이렇게 조금씩 오게 된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하진 않았어요. 네. 지금은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계시고. 아 긴장을 놓게 되면 돈이 없어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아침에는 긴장을 하고 매매를 하죠. 네. 네, 조금 더 이제 현재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오주연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따로 직장 생활 한 적 없고요. 아르바이트 네. 생활로 연명하다가 돈을 보고 싶다는 네. 일념 하나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연명하셨다는 표현을 네. 지금 쓰셨어요. 그럼 따로 직장 생활을 안 하셨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의 바로 전업 투자자가 된 셈이네요. 네, 뭐 그런 셈이죠. 굉장히 재밌는 게 사실 직장 생활을 우리가 하다가 이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이면 나는 전업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통 전업 투자자로 전환을 하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한 5년, 6년 네. 이 정도 네, 네, 네. 되셨는데 지금의 이 전업 투자자로서의 생활에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세요? 오지현님은? 저는 그냥 예전에 비해 만족한 편입니다. 굉장히 표정이 그냥, 네. 행복해 보이세요. 네.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시간적 여유라든가 어. 또 제가 좀 고집이 세서 네. 좀 지시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전 만족합니다. 김기호님은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저도 상당히 만족하는 편이고요. 네. 일단 예전에 그 물류회사에서 일했을 때에 비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때에 비하면 많은 돈을 벌고 네. 있으니까 일단 또 그때는 몸이 굉장히 고돼서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런 예.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이 클 것 같아요. 이성우님은 어떠세요? 저도 많이 만족하죠. 네. 그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네.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네, 처음부터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야지 이렇게 하고 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결국에는 그 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뭐랄까 좀 돈이 오고 가는 게 사람이 욕심이 또 생기다 보면은 또 하루를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벌어도 좀 불행하거나 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찝찝하거나 그럴 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누가 보면은 돈을 벌었는데 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조금을 벌어도 행복해야 되는데 가끔 사람이 욕심이 생기다 보면 거기서 오는 내가 충족을 못 시키면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또 불행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장을 하루에 뭐 3시 반에 장이 끝나면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하루 종일 붙어서 매매를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뭐 운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제가 뭐 매매를 뭐 잘못했거나 뭐 그런 경우가 뭐 종종 발생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할 때 또 풀고 그러니까 그 자신과의 대화를 해요. 그 명언 중에 소크라테스가 네.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하죠. 네.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뭘 잘했고 잘못한 거를 내 자신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되새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뭐 오늘 매매했던 거 한번 훑어보고 잘한 거 잘못한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은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머리가 좀 깨끗해지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과도해서 과도하다. 피곤할 정도예요.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내가 좀 잘못한 매매를 했으면 이게 이제 좀 하루 종일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숙제라면 숙제겠네요. 네, 중요하죠. 조금은. 예. 이렇게 제가 만족을 하냐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지금의 삶에 어느 정도는 다들 만족을 하고 계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그래도 전업 투자자를 했을 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잘 내고 있다. 수익률이 괜찮으세요? 네, 만족할 정도면은 뭐.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교우님은요, 어떠세요? 저는 두려움이 매일매일 있죠. 굉장히 지금 답변을 쭉 들어봤을 때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신중하지만 네. 매매가 신중하진 않아요. 아, 네. 나의 성격과 매매는 또 별개다. 네. 손은 내 맘대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게 돈을 아침에 잘 벌다가도 네. 이제 장 후반 뭐 예를 들어서 3시 이때 벌어놓은 수익금을 다 날린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또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날을 좀 통제가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두려움을 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이제 나면 이제 바로바로 출금을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손은 대지 못하게.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저도 음. 오늘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날 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전에 예를 들어 그 전에 복귀를 예를 들어 한 20분, 30분 했다고 하면은 근데 오늘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날은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복귀할 때 1시간 이상을 한다든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더 치열하게 복귀한다고 해야 되나? 또 다시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거를 계속 세뇌 작업을 계속합니다. 네. 하긴 투자자라면 가장 무서운 거는 진짜 손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좀 나만의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한 비법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사람들 보니까 네. 이제 잘 될 때는 열심히 안 하고 작은 이익에 만족하더라고요. 사람들 반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잘 안 된 느낌 들 땐 조금 대충 하고 또 느낌이 강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뭐 투자자들마다 개인적인 성향이나 뭐 그런 게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 많잖아요. 수익이 나면은 조금만 수익이 나도 팔고 싶고 그렇게 이제 이거를 얼른 내 돈으로 만들고 싶고 근데 손실은 또 손절도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이제 좀 나는 반대로 해야겠다. 네. 근데 그게 컨트롤이 잘 되던가요? 저는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안 될 때도 있긴 한데 네. 뭐 대체로 잘 지키는 편입니다. 김기현님은요? 저는 옆에서 얘기한 그 안 좋은 예를 다 하고 있어요. 네. 예. 이제 손실이 나면 네.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고치려고 했는데 진짜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가지고 나는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꼭 이런 거 한번 하루에 망친다던가 그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면은 출금을 많이 하자. 돈을 벌면 출금을 많이 해서 그럼 이제 남은 금액이 이제 적잖아요. 그렇죠. 적으면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잃어도 타격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오히려 이제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계좌 관리를 좀 중요시하게 그렇게 운영했던 것 같아요. 계좌 관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쨌든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좀 바로바로 출금을 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손을 못 대도록 그런 방법을 또. 이 금액이 깡통이 되더라도 내가 나한테 이제 타격이 괜찮다. 없을 만큼. 예. 이거는 또 정말 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우님은요? 그게 이제 고집을 꺾으려면 더 힘든 충격이 와야 돼요. 이거를 잘못된 고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건데 맞았다고 하면 안 돼요. 제 닉네임이 작은 배인데 네. 저는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네, 저는 그냥 파도만 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파도를 타야 된다. 나는 파도를 만들지 못하고 이 파도를 내가 타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분은 일단 뭐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 나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지만, 투자에 있어서 나만의 이제 어떤 확고한 기준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게 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대단한 원칙은 없지만 움직임이 파악되는 종목 안에서만 매매하자. 움직임이 파악되는 종목 안에서 네. 그 기준이 뭔가요? 재료가 발생하고 음, 변동성이 살아있고 네. 거래 대금이 풍부한 종목 안에서만 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와 변동성 그리고 거래 대금을 네. 기준으로 네. 저는 일단 네. 강한 테마에서 그 중에서 이제 같은 테마에서 종목들이 여러 개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뭐 100가지 있다고 하면은 네. 내가 아는 거는 한 1이나 2 정도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98이잖아요. 네. 내가 아는 1, 2 이것만 하고 98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내가 모르는 거는 하지 말자. 내가 아는 것만 하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약간 좀 겸손한 투자 스타일? 잘 지키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 네. 원칙으로 갖고. 원칙으로. 그리고 이성우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여러 원칙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손절매를 최대한 빠르게 하자거든요. 네. 아니면 말고. 네. 그러니까 샀는데 안 간다. 그럼 잘못된 거니까 던지고. 그다음에 다시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건데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쵸, 사람인지라 그쵸. 이 나사가 자꾸 풀려요. 네. 이거를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 리스크가 원칙은 정해놨지만 내가 그거를 못 지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리스크가 이만큼이 생기면 계좌는 이만큼이 망가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큐에 잘못된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며칠 전에 그 카카오 게임즈가 잘 움직였는데 네.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해서 큰 수익을 냈는데 네. 마지막에 장 막판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갔는데 네. 손절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못하고 원칙은 손절이에요. 근데 손절을 못하고 제가 거기서 물을 한 번 더 타버린 거예요. 근데 더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그냥 거기서 던졌죠.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미 저는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네. 돈도 돈인데 이미 매매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돈을 벌어도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다 보면은 돈이 어차피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정해놨지만 네. 100% 지키면은 그거는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쪼여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네. 풀릴 때마다 조금씩 쪼여주고. 매일매일 쪼여줘야 돼요. 풀려요. 계속 풀려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더 떨어져서, 이제 물을 타야지 하고 물을 타는데 더 떨어지고, 근데 팔면은 또 오르고. 참, 이게 참 신기해요. 누가 나를 보고 진리예요. 있는 건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누구였죠? 오지연님께서는 이제 뭐 재료가 있는 거, 변동성이 큰 거, 그리고 거래 대금이 좀 많은 종목들을 선정한다라고 네. 하셨는데 우리 나머지 두 분은 좀 어떻게 종목을 보세요?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대장주를 매매를 하는데 네. 이제 아침에는 이제 어떤 게 대장인지 잘 몰라요. 이제 그렇죠. 아침에는 이제 열어봐야 알 네, 수가 네, 있는데 그쵸. 저는 주로 아침에 9시부터 이제 9시 반까지는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이제 좀 거래량이 그래도 있었던 종목을 이제 좀 변동성 매매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대장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누가 봐도 대장주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합니다. 많이 올랐어도 그걸 해요. 그냥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올라타지만 눌림목에서. 눌림목에서 중요하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성우님은요? 어떻게 종목을 고르세요? 저도 비슷한데요.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대장주들은 뭐 돌파가 됐든 눌림이 됐든 낙주가 됐든 확률적으로 그게 이제 기술이
먹힐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손절만 잘하면 돈은 무조건 확률적으로 벌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대장주가 계속 밑으로 찍는 경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낙주라고 한들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래도 안 해야 돼요. 네, 그런 경우는 조금씩 감각적으로 조금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카카오뱅크가 이제 다 오르고 나서 어저께 했나요? 계속 밑으로 찍어 내리는데 반등을 안 주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딱 봐서 아 이제 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패스를 해야 돼요. 거래대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터져도 그런 것들은 수익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각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면서 경험을 했으면 그런 것들은 패스도 하고 넘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시장에서 오랫동안 있어 오시면서 어떤 경험했던 것들이나 나의 감에 의존해서 좀 많이 매매를 하시는 건가요? 감이 90%. 아, 감이 90%예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전업 투자자라고 하면 굉장히 주식에 정말 깊이 공부를 하고 지식도 많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전업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세 분은 이 주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거나 배우거나 이런 과정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성우님 어떠세요? 매매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사고 팔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스캘핑 매매를. 네, 그거를 계속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조금씩 쪼여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기술도 조금씩 늘고 이게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저는 타고난 건 아니고요. 저는 진짜 죽어라 하는데 타고난 사람들은 뭐 좀 빨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지금 눌림목을 왜 못 잡았나. 그리고 내가 왜 수익을 왜 못 내는지, 내가 마이너스가 왜 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저는 계속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요. 복귀를 할 때.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일을 할 때는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투자를 내가 멈추지 않는 한은 사실 계속해야 되는 그런 네. 숙제다라고 네. 하셨고 일단 뭐 세 분은 전업 투자자이시니까 세 분이서는요. 그럼 아까 저희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세 분이서 굉장히 친해 보이셨거든요. 또 실제로도 친분이 있다고 하시고 세 분이서 같이 이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떠세요? 저는 전혀 고개를 닫고 저를 서로 다 이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장단점이 각자가 이제 다 달라요. 네, 자기의 그 기술이나 강점이나 약점이 다 조금씩 다 달라요. 네. 그런데 그거를 옆에서 누가 케어해 준다고 해서 바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는 이럴 때 이렇게 많이 버는데 누구는 이럴 때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오버페이스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좀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좀 조심해야죠. 두 분은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네.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네. 매매 구경도 하고 싶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제 옆에서 매매를 했는데 네. 이게 남들이 보면은 이게 좀 부러울 수도 있고 한데 제 친구가 사무실을 나갔어요. 왜요? 저랑 있으면 저 때문에 매매가 말린다고. 뭔가 이렇게 계속 옆에서 좀 훈수를 많이 두시나요? 훈수가 아니고 저는 이 정도 버는데 네. 자기는 많이 벌면 이렇게 버니까 욕심이 계속 생기고 본인의 페이스를 잃게 예, 되는 예, 거군요. 예. 저랑 있으면 말린대요. 세 분이 친하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정도로 나는 혼자가 편하다. 일단 이렇게 좀 결론을 내보도록 하고요. 근데 또 전업 투자를 하려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본이 넉넉해야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어떨까요? 어떻게 나의 자본을 좀 마련을 하셨고,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는 네. 큰 금액으로 이만큼 모으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요. 그들은 예. 다른. 저희들은 네.
가져와서 불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금액으로 이제 목돈을 마련하는 게 그게 주식 투자의 메리트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돈을 가져와서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목돈을 만들어서 그냥 큰 돈이 처음부터 필요한 거는 아니고 작은 금액을 불려 나가는 게 주식 투자다. 오지호님은 어떠세요? 저의 경우는 이제 뭐 처음에는 뭐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이 필요하게 소액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큰 금액 넣을 필요 없다 생각돼요. 이거는 정말 5, 60만 원의 돈으로 내가 이거를 불리는 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걸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네. 굉장히 지금 어깨 좀 뽕이 요만큼 살짝 올라갔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성우님은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면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을 익히는데 숙달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제가 볼 때 뭐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1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그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 이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네. 소요가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지 뭐 이제 투자 자금이 뭐 많이 필요하진 않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뭐 1억이 있다고 해도 네. 내 그릇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1억 갖고 매매를 하면 금방 깡통계좌 돼버립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돈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그릇을 작은 상태에서 조금씩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돈 갖고 처음부터 와갖고 해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기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뭐 막 몇천만 원, 뭐 몇억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또 궁금한 게 계속 불어나든가요? 아니, 처음에는 계속 줄어들죠. 어. 반토막 나고 그럼 제가 이제 20만 원으로 네. 다시 20만 원 넣고 뭐 이제 한 달 매매를 했는데 마이너스 80% 된다든지 그럼 예를 들어 뭐 20만 원에 마이너스 80%면은 뭐 16만 원이면 네. 제가 뭐 그렇게 크게 타격받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돈을 잃었을 때 왜 잃었는지 그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분석 안 하고 내가 네. 작은 돈이라고 해갖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냥 넘기면 똑같은 실수 계속 반복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시간 버리고 나중에 와갖고 또 큰 돈 넣어갖고 한 번에 복구하려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잘못한 거를 반복하면 돈을 네. 벌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이거를 정말 내가 이거 한 번으로 정말 한 방 이걸 네. 노리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잘못해서 뭐 마이너스 80%막 이렇게 네. 이런 이야기 예시를 드셨는데 네. 그 잘못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가가 안 올라서 손절매를 해야 되는데 네. 손절매를 안 하고 안 하고. 기다린다든지 뭐 내가 이제 아니면 타점이 잘못됐다든지 그럼 빨리 던지고 다시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타이트하게 계속 좁혀나가야 되거든요. 네. 매수 타점도 그렇고 손절 타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익절하는 것도 계속 네. 타이트하게 잡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걸로 하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저도 2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힘든 상황도 있었죠. 네. 도대체 나의 문제점은 뭘까?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뭘 잘했고 잘못한 거 모르는 거예요. 돈은 계속 없어지는데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잡아내면서 이렇게 발전을 조금씩 한 거지 한 방에 이렇게 막 컸다 이러지는 않았죠. 그럼 지금은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면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금액도 좀 늘어났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면 여기서 욕심을 더 내서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지 않고 좀 나의 정해진 투자 금액을 좀 정해놓고 하시는지 어떠세요? 네, 네. 그 일정하게 네. 일정한
금액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정해놓고. 원금을 한 번에 확 늘리면 네. 이제 손실 금액을 감당을 못 하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정해놓고 합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는 정해 놓는데 네. 예를 들어 제가 많이 봐왔던 종목이 좀 제가 움직임이 좀 파악이 된다. 그러면 뭐 조금 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갖고 했으면 뭐 좀 더 해서 뭐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근데 내가 죽을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항상 그 손절은 깔끔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요. 지저분하게 하는 손절은 어떤 거죠? 망설이는 아, 망설이는 거. 던질까 말까 아니에요. 그냥 던져야 돼요. 그냥 바로 던져야 돼요. 네. 그 요즘 유튜브에 막 유행하더라고요.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송이 있죠?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냥 바로 던져요. 그냥 바로.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아쉬움을 갖는 순간 네. 못 그러니까, 던지죠? 네, 수렁으로 빠져요. 아. 네. 오, 네. 진짜 전업 투자자라는 이런 직업이죠. 직업에 대한 약간 저의 그동안에 가졌던 편견이나 오해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고, 점점 더 투자 규모를 늘릴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좀 크게 실패를 했던, 실패라고 하면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뭐 손실 금액이 크다거나, 뭐 아니면은 본인이 각자가 생각하는 다른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험들이 있으실지. 저는 이제 금액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장 데미지를 받았던 네. 적이 이제 잘 하지 못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 이제 연습을 했을 때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저는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1,000만 원을 그때 입금을 하고 네. 이제 매매를 했어요. 근데 1,000만 원이 그 당일 수익률이 마이너스 80%였어요. 네. 800만 원을 손실을 본 네.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뭐 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좀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아무리 안 좋은 기법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마이너스 80%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안 멈추고 계속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뇌동 매매를 해서 그래서 이제 뇌동 매매를 이제 좀 많이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좀 멘탈도 많이 흔들렸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어요?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 뭐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이제 스스로 어쨌든 내 선택이니까. 스스로 이게 내 잘못이고 그렇게 이제 투스리면서 이제 다시 조금씩 벌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맞으면은 네. 굉장히 돌아가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입금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네. 참 쉽지 않아요. 네. 이성우님은 어떠셨을까요? 어떤 저는- 실패가? 뭐 매매를 하면서 잘 안 돼서 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 가족이나 뭐 가까운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내 실패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다 힘들게 영향을 한다는 미칠 때. 예, 예. 저를 믿어준 사람들까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보니까 고시 준비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예.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정말로. 예.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실패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뭐 지금 나의 실패가 주변에 이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좀 하실 것 같고 나는 이런 경험 때문에 이제 전업 투자자를 계속 해야겠다.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예전에 500만 원으로 이제 초기 자금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1,000만 원을 만들었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벌었으니까 출금을 하겠죠. 출금을 해서 이제 600만 원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날 제가 뭔가 잘못을 해서 25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보통 같았으면 여기서 입금을 해서 다시 네. 복구를 하고 그러고 싶었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입금을 안 하고 250만 원으로 계속 다시 도전을
했죠. 그래서 그 금액이 이제 한 달 동안에 10배 이상으로 풀어놨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경험으로 치면은 이제 되게 소중했던 경험이 되지 않았나. 네. 정말 그 기간 동안 좀 차근차근 네.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했던 그 경험이 가장 큰 이제 성공의 네. 그런 기억이다. 아,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이성훈님은 매매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한 달에 이제 1,000만 원을 딱 벌었을 때, 네. 아, 그때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때가 저는 가장 행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뭐 똑같은 일상에 어느 정도 루틴이 이렇게 있어서 다른 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달 1,000만 원인가 끝나기 전인가 하여튼 1,000만 원을 딱 벌었을 때, 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왔나?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사실. 지금은 뭐 그때보다 조금은 발전했지만 그때만큼 뭐 성취 막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벌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날이 아닌가. 네. 정말 내가 네. 꾸준히 그동안 정말 노력을 해서 어떤 네. 실패도 딛고 해서 네.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날이 왔구나라는 그 기분도 굉장히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네. 다시 돌아간다면 네. 그래도 다시 전업 투자의 길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네. 제가 능력이 뛰어나고 뭐 다른 상황이 모르겠는데 그냥 같은 상황이면 전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일에 만족을 하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네. 좀 더 일찍 시작하잖아요. 예. 조금 더 일찍 시작을 물론 번다는 전제가 있어야죠. 아, 돈을.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예, 예. 돈이 많지 않을 때 해보는 게 아, 그게 차라리 나아요. 예, 돈이 많이 있으면 이걸 다 잃거든요. 투자를 하면은 다 잃어요. 예, 다 잃어요. 그래요? 나이가 있다고 해서 투자에 대한 적립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주식에는 뭐 나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잃을 거면 돈이 없을 때 잃어버리고 안 되면 빨리 해치우고 그렇게 하는 게 예. 은퇴 자금 가지고 와서 날리는 사람들이 그쵸, 많잖아요. 맞아요. 돈이 없었으면 날리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날 때는 뭐 100% 하루에 100%도 나고 하는데 반토막도 나요. 그러면은 벌어서 이만큼 손실이 나면 멈추라던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뭐 10%가 가면은 멈추라던가 이걸 한번 지켜보세요. 나의 기준을 이제 정해놓고. 예, 그러면은 당신은 돈을 무조건 벌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 원칙을 하루도 못 지켜요. 단 하루도 지키지 못하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못 지키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출금을 하자. 반토막이 나더라도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예, 예. 뭐 약간의 좀 팁 같은 것도 좀 주실 수 있으시다면 어떤 기술인지.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네. 일단 아무거나 막 해보자 해서 했더니 꼭지에 사고 완전 바닥에 팔고. 팔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닥에 파는 게 이 정도에서 판 것도 아니고 정말 여기서 팔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네.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이렇게 위로 막 쏠 때 이제 제가 매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이게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매도를 눌렀더니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보자. 근데 이게 제 기법의 전부예요. 내가 실패를 했던 거를 이제 좀 거꾸로, 반대로 예, 예. 거꾸로 해보자. 그게 기술이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보시면서 저게 무슨 기술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네. 이제 연습을 해야죠. 이제 공포에 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스캘핑 매매 기준으로 저 올바른 매수 타이밍은 매수 후에 바로 상승을 해야 되고요. 그 반대로 하락하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약간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라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었는데 네, 뭐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을 지키자 그 말이죠. 아, 기본을 지키자. 알겠습니다. 네, 이성우님은요? 뭐 저도 여기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종목을 걸러야 돼요. 그쵸. 시장에서 제일 센 종목에서 놀아야지 네.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기술들이 먹혀요. 아, 네. 뭐 다른 데 가서 하면은 안 먹혀요. 네. 센 녀석들한테 붙어야 네. 먹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당연히 여기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사실. 돈을 벌다고 치면은 네. 갑자기 어느 날 아마추어 축구 선수라고 딱 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메시나 호날두급 되는 사람인 거예요, 축구 선수로 치면. 네. 근데 결국에는 계속 매매를 하면서 근데 조금씩 각자 그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랄까 자기만의 그런 감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결국에는 그 시장 중심주에서 뭐 아까 얘기해 주신 뭐 기법을 갖고 거기서 먹힐 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먹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먹히는 데서들 많이 해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죠. 네. 먹히는 데서도 매매를 한다고 해서 쉽게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움직임이 엄청 빠르거든요. 네. 이걸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그거를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장인정신도 필요하고 네. 네, 좀 터득하는 데는 좀 이렇게 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전업 투자를 하려면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라는 뭐 필수 조건, 전제 요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주위 사람들 보면은 질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나 이런 데서는 뭐 좋죠. 배우려고 하고. 근데 이제 매매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제대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 뭐 예를 들어 뭐 몇 분봉을 보느냐. 그거는 정말 근데 가장 흔하게 하는 질문이잖아요. 네, 흔한 질문인데 이거를 이제 좀 직접 해보면 이게 그런 지식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아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예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내가 이 기술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네.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제 뇌동 매매를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쵸. 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저도 제가 매매할 때 다혈질적인 매매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면 그땐 늦어요. 많은 돈을 잃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이라면 네. 이제 그런 점을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소액으로 해야죠. 소액으로 먼저 해서 내가 뇌동매매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이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뇌동매매를 하더라도 소액을 했으니까 네. 타격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반드시 소액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일은 뭐랄까 뭐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래도 급여는 계속 이제 한 달 지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열심히 내가 시장 상황을 모르고 잘못했으면 돈이 와장창창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뭐랄까 복기나 자기가 뭘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 일을 할 때까지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네. 네,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오늘은 뭐 피곤하니까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시장은 패턴을 네. 계속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 내가 오늘 또 계속 이어나가서 그 경험치로 머릿속에 계속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아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쉬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패턴이 한번 꺾이잖아요. 그렇죠. 끊어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뭐랄까 길을 잃은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슬럼프가 순간적으로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좀 부지런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을 항상 공부는 해야죠. 내가 이제 계속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좀 뭐 정답은 없지만 진짜 좀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가창 보면은 전쟁터거든요. 그렇죠. 저도 많이 놓치고요. 네. 손절 타이밍도 많이 놓쳐요. 근데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완벽해지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네, 좀 뭐랄까 좀 그냥 요즘 말로 그냥 빡세게 네, 진짜 빡세게 네. 네, 그 원칙은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 20번 매매를 했는데 19번 지키고 한 번 못 지켰다. 그럼 진짜 잘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오늘 20번 매매를 했는데 내 원칙을 15번 못 지키고 5번만 지켰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원칙을 지키려고 계속 반복적으로 세뇌를 시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치열하게 해야 된다. 전쟁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치열하게 하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가 네. 나올 확률이 그나마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진짜 위험하다. 네. 네. 사실 지난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쉽다면 쉽게 또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전업 투자를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 상황은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장이 지난해처럼 마구마구 잘 가는 상황은 또 아니라서. 근데 이렇게 장이 하락하거나 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뭐 폭락장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원금을 줄이고 일단 목표 승리를 확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매매 횟수를 줄이고 주시하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네. 모두 이제 좀 약간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네, 거네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원금도 줄이고 매매 네. 횟수도 줄이고 네. 근데 이제 들여다보는 시간은 좀 더 길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아침 장에는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아침 장은 그래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30분 잠깐 이제 네. 그 30분이 그날 일당이 되는 거예요. 그 변동성이 활발할 때, 많을 때. 네. 그때 그럼 주로 매매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좀 지켜보기만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움직이는 게 없으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폭락을 하게 되면 사실 네. 전업 투자자에서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타이밍만 잘 잡으면 사실 그날이 대박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런데 반대로 잘못 잡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긴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심해야겠죠, 당연히. 조심하고. 근데 매매를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아리까리한데 그래도 좀 들어갔는데 이제 좀 장이 위험하다고 이제 감지가 되면 네. 매매를 하다 보면 그 감지가 돼요. 네. 느낌상 좀 위험한데 좀 살짝 싸늘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매매를 최대한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확 줄여서 내가 딱 감당할 수 있는 네, 그런 금액으로만 네, 그렇게 매매를 하죠. 네. 이것도 다 비슷하시네요. 네. 결국에는 정답은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잘할 수 있다 싶으면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차선으로 내가 안 될 시에 이제 깨끗하게 떠나야 된다. 네, 이런 생각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치열하게 정말 이 시장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들어가지는 말자. 약간 경각심은 좀 갖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 네, 두 분은요? 저는 저의 매매를 이제 다이어트랑 비유를 많이 다이어트. 되거든요. 오. 다이어트에는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류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살 빼는 방법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적게 먹고 운동 많이 운동을 하고. 하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조금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폭식을 하고 이제 끼니를 걸러가지고 이제 건강에 안 좋은 다이어트를 하죠. 근데 다이어트가 이제 누구나 알고 있고 방법은 간단하지만 쉽지가 않다. 누구나 성공하지 그쵸. 않다. 주식, 너무 와닿는데요. 주식도 네. 마찬가지다. 간단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라고 해서 뭐 좋은 매매, 네. 단기 투자라고 해서 나쁜 매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 수익 모델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네. 그 나의 매매를 하는 게 건강한 매매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하듯이 이제 우리도 이제 계좌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제 건강한 투자를 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이제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주식의 노예가 돼요. 이제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있고 그렇다고 네. 해서 성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성과가 나면 괜찮은데 오, 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이제 본업을 떠나서 거기에 이제 너무 예. 많은 시간과 나의 노력을 할애하게 되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하는 게 그래도 필요하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하루 종일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제 본인이 힘들거든요. 만약에 이제 손실이 나게 되면 이제 본인이 괴롭고. 네, 다른 분들은 저는 이제 주변에서 보면 이제 한두 번 크게 이익 내고 그 다음에 그걸 계기로 이 대출받아 무리하게 하면서 네, B2. 좀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봤는데 네.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리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이제 직장인 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 법이라고 하면은 네. 종목이 조금은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업 투자자는 모니터 앞에서 1초 만에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예를 들어 막 몇 천만 원을 막 투자를 했는데 근데 그게 막 1분 만에 예를 들어 장대 음봉이 나왔고 막 5% 10% 빠져버리면은 근데 월급이 그냥 몇 달치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그런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면 뭐 이제 중장기 투자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꼭 굳이 뭐 저는 사실 중장기를 잘 못해요. 네. 저는 이제 시장을 뭐랄까 항상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많이 뭐 스윙을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소액으로만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데이 트레이딩 종목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1분, 2분, 1초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놓치다 보면은 위험이 크게 와버려요. 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벌써 와버린 거예요. 네, 보면 네. 보는 순간 마이너스 막 500만 원, 600만 원 찍혀 있어 버리면 심장이 쿵쿵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지금도 그러는데. 생각만 해도 지금 네. 심장마비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전업 투자자 분들이 하는 종목들을 그 투자를 트레이딩이랑 이제 투자랑은 조금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보다는 투자 접근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트레이딩 네.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구분 지어서 하시면은 조금은 괜찮지 않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세 분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전업 트레이더 세 분을 모시고 투자와 또 그 삶의 깊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나도 전업 투자를 해봐야겠다. 아니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말 이 험난한 시장에서 우리 세 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다 앞으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투자의 방향이 정해지기를 저희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트레이더의 세계 나는 전업 투자자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